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타션의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오늘은 아머센스 제가 몇 번 방송 드렸었죠. 아머센스 같은 경우 상장 직후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렇잖아요. 물량 부담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후에 급상승을 준비를 할 때 매수해서 이익 실현을 많이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도 타이밍도 간단 설명을 드렸는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테크니컬한 부분이 없으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 방송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머센스. 아머센스 방송을 제가 언제 했었죠? 7월 23일 방송이 올라갔네요. 아마 제가 7월 22일 이날 매수하고 23일 이날 방송을 드렸죠. 이때 뭐 운 좋게 아래쪽에서 잡으신 분들 좋으시고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 상관없죠. 뭐 평균적으로 따져서 13,500원에 매수를 하셨다 보면, 만약에 올바르게 이쁘게 매도를 하셨으면 얼마 정도 매도를 하셨을까요? 평균적으로 꼭대기에서 매도를 딱 맞췄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3일 정도는 18,500원 이상으로 넘었으니 18,500원 정도는 매수를 하셨겠죠. 그럼 18,500원 나누기 13,500원 하시면 약 37% 정도 드셨겠네요. 저는 조금 미리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4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죠. 지금 오늘 방송을 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송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1차 매도 타이밍이 어디라고요? 저항선이 18,000원 선을 부딪히니까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2차는 18,000원 선을 뚫고 가더라도 2만원 선에 저항이 한 번 더 걸릴 테니까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물량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결과론적으로 평단이 조금 낮긴 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13,500원이든 13,000원이든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매수 가격은 저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는 안 나실 거예요. 물론 방송을 보시고 제대로 매수를 하셨다는 기준하에 그렇겠죠.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이 관건인데요. 저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급등을 할 수 있고, 물론 장대 양봉을 길게 마무리를 치고 상승을 했을 경우에 18,000원 저항선, 2만원 저항선 아무 의미 없이 고점을 깨고 쭉쭉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부분은 그거는 장대 양봉을 크게 그리고 이 저항선들을 다 뚫고 넘어갔을 때 경우를 설명을 드린 거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급등이 그렇게 쉬운 건지. 물론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난 후에는 이 물량을 다 뚫고 난 장대 양봉 마지막 종가가 끝까지 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위에 꼬리를 달고 저항선에서 부딪혀서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서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18,000원 저항선, 2만원 전고점 저항선 아무 의미 없이 쭉쭉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좋은 신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큰 호재, 누가 봐도 좋은 호재,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뭐 몇천 %, 몇십 배의 수주를 했다든지, 또는 뭐 가격적 메리트가 좋아져서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호재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수주겠죠. 수주 호재라든지,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신약 개발 완성, 뭐 임상 통과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임팩트 있는 호재와 함께 이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매물을 뚫었을 때는 쭉쭉 뚫고 올라가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주식들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차트들은 아래쪽에서 지지를 확인 후에 상승을 할 경우 위에서 저항선을 만나서 저항선에서 크게 이 부분을 뚫을 만한 메리트가 없이, 물론 수급적인 요인도 중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뭐 대주주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메리트에서 갑자기 뭐 매수가 몰려가지고 뚫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확실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려요. 그리고 그 확실한 호재라는 것 자체도 뉴스화되지 않고 시장에 풀리지 않은 내부 정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도 관건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매도를 했거든요. 28일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과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봤죠. 근데 그 상한가에 걸려있는 매수 물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뚫는 게 보였고,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어떻게 매도를 했냐,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와, 이거 너무했다. 요즘에 암만 트렌드가 상장 직후에 수급세가 몰리는 부분도 있고, 수급세가 암만 메뚜기 뛰듯이 들어와도 그래도 아머센스 이 주식이 이렇게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냐 해서 좀 차트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를 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켜봤는데 중요한 부분 뭐예요? 여기서 상한가를 다시 가지 못하고 다시 차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익 실현 매물들 많고 그날에 단타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한가 마감을 한다 한들 그 다음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마인드냐? 그 다음날 하락할 확률과 상한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반반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40% 정도 수익을 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수익을 낸 상태에서 굳이 위험도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18,000원대 저항을 제대로 뚫지를 못하는구나. 이대로 해서 상한가 마감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하나 상한가 마감을 한다 한들 이런 수급 상황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상한가 마감을 그 다음날 가도 꼭 상한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라는 확실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또 뭔가가 애매해지죠. 그 다음에 음봉 그리고 하락으로 떨어지면 그 다다음 날도 애매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8,600원 선에서 매도를 해버렸고요. 어차피 상한가에서 매도를 한들 기껏해야 1, 2%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위에 저항이 이렇게 강하다 치면 그냥 여기서 꺾는 게 낫겠구나. 상한가를 가서 매도를 하나 여기서 매도를 하나 큰 차이는 없겠구나. 그 다음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큰 의미 없겠구나 하고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께서도 차트를 보실 때 매수를 하고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타이밍에서 확률로 가자는 거죠. 말 그대로. 자, 확률로 보시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지금 현재 8월 2일 점심 정도인데 지금도 마이너스 7.52%로 하락세가 좀 강해지고 있네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 본인가 정말 내부적인 호재도 있고 정말 무조건 갈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조정까지 위에서 저항성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모센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본인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미리 준비한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본인께서 아모센스 뭐 관련자도 아니고 내부 정보도 모르는 상태다. 이 종목이 정말 뭐 테슬라 미래 가치처럼 뭐 막 갈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없다라고 치면 굳이 여기서 위험한 퍼센테이지를 낮은 확률에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높은 확률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항선을 만나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항선을 만나고 나서 상승을 하려다가 그 부분에서 매물들이 너무 부딪혀.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갔잖아요. 자, 여기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들이 나와서 주가를 내리기 시작하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저처럼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신 분도 그 다음날 보시면 어때요? 7월 29일 그 다음날 차트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가장 잘하셨던 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상승 가네, 조금 지켜보자, 매도를 할까 참으셨다가 상승을 가네 하고 여기서 꺾일 때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저는 뭐 메리트 없다고 봐요. 꼭대기를 잡는 거는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이거는 뭐 운이 좀 동반돼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신 분이 무조건 실력이 좋다고 판단을 못 하겠고요. 이렇게 몇 분 동안 저항이 너무 강하고 꺾였을 때 아래쪽에서 적어도 뭐 19,000원, 18,900원이면 저는 뭐 그 전날 18,600원이니까 저보다는 수익이 몇 퍼센트 더 나시긴 하셨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또 현명하신 분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계시다. 저는 살짝 안타깝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뭐 물론 이렇게 꺾이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이런 차트를 모양을 봤으니까 위에서라도 매도를 하셔야지 18,500원, 18,400원에 매도를 하시면 조금 현명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오늘 이렇게 16,600원에 꺾였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18,000원 회복을 했다가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뚫고 2만원까지 또 가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확률적으로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확률적으로 저는 이걸 뚫고 2만원 이상 뚫을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70% 확률은 위에 저항선 만났으니까 다시 파동을 천천히 그려가면서 횡보를 한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횡보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아모센스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봐요, 그렇게라도 판단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그냥 위에 저항선이 걸리잖아요. 18,600원에 매도를 하시든 18,900원, 19,000원 선에 높은 가격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신 후에 아래쪽 지지선이 어딘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은 지지선이 견고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매수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차트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늦게 17,500원에라도 다시 재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물론 여기서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16,600원에서 매수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잡죠. 머리 끝 꼭대기도 못 잡고 발바닥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차트가 이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 준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보시면 17,250원 여기 선 깨고 17,500원 선 급상승 시작할 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 18,600원과 17,500원 사이에서 적어도 거기서 매도를 하고 아래쪽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볼 때 퍼센테이지가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위로 갈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30%면 과감하게 버리자고요. 뚫고 위로 갈 확률이 50% 이상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항선에선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조정을 받으며 낮은 가격에서 한 번 더 매수하시는 건 좋지만 이 저항선을 한 번에 쉽게 뚫을 확률이 50% 이상이 아닌데 굳이 뭐 30% 20%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계속 들고 억지로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종목 장기 투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몇 달 뒤면 뚫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지만 본인께서 모든 종목을 그렇게 장기 투자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보통 스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항선을 만나고 저항선을 쉽게 못 뚫는 걸 지켜봤다면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오늘의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